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당중앙연구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대회 출석단에 등단하셨습니다. 대회는 서기부를 선거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보아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 정치 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김주애가 지난 공군절 행사와 금수산 궁전 참배 등 존재감이 부각을 계속되어 온 가운데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최대 정치 행사로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당대회가 지난 19일에 개막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로 사흘차를 맞았습니다. 북한의 9차 당대회. 일단 당대회가 어떤 행사인지부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북한의 노동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노동당의 의사결정 기구가 몇 개가 있는데 가장 이제 당원들만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들만 보면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있고요. 중앙위원회보다 인원이 이제 훨씬 더 줄어든 것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있고요. 정치국 회의보다 더 인원이 줄어든 것이 노동당 상무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원들이 점점 줄어들죠. 그런데 노동당 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이번 같은 경우에도 노동당 대표자 5천 명을 포함해서 총 7천 명이 참석하는 노동당이 주관하는 정치 의사결정기구 중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가 바로 노동당 당대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당대회가 지금 3일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열리는 건가요? 이게 이제 때때로 이제 달라요. 그래서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7차 때는 이제 8일 동안 했고요. 지난번 8차 때는 나흘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한 5, 6일 정도 하지 않을까요? 뭐 그 정도는 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좀 며칠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의 관심은 김주애가 이번에 어떻게 등장을 할 것인가, 공식 후계자 직함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김주애가 사실상 당의 행사는 한 번도 등장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열병식 때는 등장을 하고 또 군에서 뭐 미사일이나 이런 거 쏠 때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준공식 할 때나 그렇지 않으면 20성 10이라고 하는 지방 경제 발전의 그 공장들 준공식 할 때 자기 아버지하고 이렇게 가는 것에는 등장을 했는데 당의 중요한 행사에서는 여태껏 등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노동당 당대회인데 노동당 당원들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7천 명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김주애가 노동당 당원이냐 아니냐 그것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동당의 당원이 되려면 18세가 넘어야 돼요. 아직 그런데 김주애의 나이가 그렇죠. 김주애는 13세 정도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로 보면 중학교 1학년 이제 그런 정도의 나이니까 아직까지 노동당 당원을 못 받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이제 이번에 노동당 당대회는 나오지 않고 대신에 열병식 마지막 날 열병식 할 때는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번 당대회는 안 나오고 후계자 직함도 안 받을 가능성이 그럼 높은 거네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공식적인 직함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 올 때는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계 이렇게 뭐 이렇게 준비할 기간이 얼마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교육이 좀 이렇게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이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 넘어올 때거든요. 그러면 김정일이가 32살 때, 그러니까 1970년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제 후계자로 내정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1980년 나이가 38살 때 공식적으로 내정자로 됐는데 그게 제6차 당대회 때였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내정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확정 단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내정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에 있지 내정이 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정을 이렇게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내정을 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뭐 이렇게 미래 세대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이제 그 김주애를 암시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은 등장할 수는 있지만 공식 직함까지 주겠느냐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또 전문가들은 지금 지난번 제8차 당대회 때 김정은은 이제 총석이고 제1 예. 비서직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그걸 이제 뭐 주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하고 예. 중앙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8세가 이제 이게 당원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 나이거든요. 예. 그런데 뭐 북한이 사실상 이런 것들 뭐 규정에 머리에 두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빨리 했을 때 오히려 보수적인 그런 북한의 노동당 당원들로부터 조금 덜 좋은 네. 그런 이렇게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당대회가 5년 만에 열리니까요. 네네. 다음 당대회 때 그러니까 10차 당대회 때면은 네. 김주의 나이도 이제 18세가 딱 되는 것 정확하게 같아요. 18세가 됩니다. 그럼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 가능성이 더 그렇죠. 높을 수 그때 해도 있겠네요. 충분해요. 이렇게 이제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대신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1월 1일 날 그러니까 금수상 태양궁전에 김주애가 중앙에 서고 네. 아버지 엄마가 옆에 서고 그러는 거 보니까 좀 임박한 거 아니야? 이제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왔던 그러니까 건데.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신고하러 온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제 혹시 공식 직함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뭐 저하고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많으신데 뭐 제 생각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 당대회에서 관심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석이라는 네네. 직함을 받을 것인가. 네. 이 주석이 공산당에서는 가장 높은 직위라고 이제 네. 하던데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정일 같은 경우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김정은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이것은 정상국가의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정상국가의 대표가 되려고 하면 프레지던트라는 그런 단어를 써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도 정상국가가 되려면 주석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 이것은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제9차 당대회가 끝나면 바로 최고인민회의가 열려서 헌법이 아마 개정될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하고 함께 여기 주석직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을 통해서 하는 것은 법적 제도적인 보완 장치고 결정하는 것은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번에 당대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통치 기구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가 이제 있게 되면 이것이 최고인민회의 헌법으로 넘어가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당대회에서 충분히 주석직에 대한 논의는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방금 이제 적대적 두 국가 얘기를 좀 하셨는데 개회사에서 사실 또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대남, 대미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특히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의미를 담을까 이 네. 부분이었는데 적대적 두 국가론이 이번 노동당 대회를 통해서 당 규약에 명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일종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관전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적대적 두 국가론이 당 규약에 명시적으로 들어가느냐, 그다음에 무슨 뭐 당 주석에 관계되는 것이 뭐 들어가느냐, 그다음에 이제 뭐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국방 군사력 건설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가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사에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대미 대남 관계에 대해서 말을 안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제일 마지막 날 앞에 최종적으로 김정은이가 이제 연설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대미 관계에 대해서, 대남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외 관계하고 그다음에 대내 관계, 북한 자체의 관계에 대해서 아마 연설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왜 이제 일부러 뒤로 미루느냐 하면은 결국은 지금 이제 뭐 이란 문제도 있는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시정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도 다 보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적대적 두 국가론이면 이제 남북 관계는 조금 더 좀 긴장, 경색되는 국면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예, 지금 이재명 정부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 볼 때는 그렇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오히려 이 당규약에 구체적으로 맹시할 가능성이 더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당규약이 끝나고 나면 결국 헌법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에 의한 소위 말해서 영토 조항까지 신설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토요와이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